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략만의 살길이다 인천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같이 2018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필기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제 1회 시험 문제 한번 봐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2회 필기 시험 문제를 볼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21번부터 전력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똑같이 어떤 식으로 나갈 거냐면 문제를 조금씩 건드리면서 주변까지도 조금씩 건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 2, 3, 4로 표시 안 하고 가나다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21번부터 보겠습니다. 21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기사 2회 문제는 좀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3회도 솔직히 쉬워요, 솔직히. 물론 뭐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 자, 가겠습니다. 21번. 보호계정의 동작이 가장 확실한 중성점 접지 방식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보호계정기가 가장 확실한, 여기가 바로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정의 동작이 가장 확실하려면, 다시 말해서 누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바로 이 지락전류가 최대가 되는 전기 방식은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지락전류가 최대가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접지계정기가 바로바로 동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성점 접지 방식 우리 네 가지 있잖아, 그죠? 누구 있어? 중성점 접지 못하는 비접지 방식, 굵고 짧은 선 바로 연결하는 직접 접지 방식, 그 다음에 저항을 달아주는 저항 접지 방식, 그 다음에 코일을 달아주는 소호 리액터 접지.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지락전류가 최대이면서 계정의 동작이 확실하다. 물론 안 정도는 상당히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전위 상승은 최소가 되기 때문에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했다라는 말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바로 어떤 접지에 대한 얘기야?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초과압 송전솔로는 다 직접 접지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수업할 때 아주 많이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효 접지 계통인데요. 유효 접지라는 것은 지락사고가 났을 때 전위 상승을 1.3배 이하가 되도록, 즉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1.3배 이하가 되도록 중성점의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방식이 될 건데, 1.3배로 딱 잡아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압이 낮은 데서 쓰는 것보다 전압이 높은 데 올라갈수록 그만큼 할인폭이 커지는 거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갔는데 50% 할인 쿠폰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1,000원짜리 오뎅 사 먹을 때 쓰는 게 좋겠어? 아니면 1,000만 원짜리 테레비 사든 낫겠어? 테레비가 훨씬 낫잖아, 그죠? 오뎅 먹으면 500원이 할인되지만 1,000만 원짜리 테레비를 사면 500만 원이 세이브가 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 직접 접지 방식은 다 초과압 송전솔에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정의 동작 확실한 건 했으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직접 접지에서 답은 3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문제 갑니다. 22번에서는 단상 이선식의 교류 배전선이 있습니다. 전선 한 줄의 저항값이 0.15ohm이고 리액턴스가 0.25ohm입니다. 부하는 무유도수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전압은 100V 3kW일 때 급전점의 전압은 해서 결론적으로 뭘 물어하냐면 급전점의 전압인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 우리 집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급전점, 여기서 실제 한전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전압이 있을 거란 말이야. 한전에서 오는 전압을 우리는 송전단 전압이라고 하고, 우리 부하에 걸린 전압을 수전단 전압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전에서의 전압, 즉 급전점의 전압 VS다라고 가정한다면 요 놈은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 우리 집의 전압 플러스 선로 발생하는 전압 강하 2만 플러스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너는 여기서 전압 강을 구할 수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문제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야 되겠어. 뭐를 알아야 돼? 전압 강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목이 왜 이렇게 가라앉지? 목이?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나, 여기에서? 갑자기 목이 잠기네? 감기에 걸려서 그래요, 감기가. 이 전압 강화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전류가 있으면 전류 I에다가 알코 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그 다음에 3, 4이면 앞에 먼 3, 루트 3만 따라 들어가면 돼. 근데 전류가 없으면 뭐분의 P? V분의 P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봤더니 전류가 있어, 없어? 없죠. 전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 자리에다가 바로 누굴 넣어주면 돼? 전류가 없을 때 뭐분의 P? V분의 P.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뭐 플러스?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지금 동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실 거야. 그분들은 정말 최고야, 최고. 합격하실 겁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특수 과외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제 얘기는 뭐냐면 자꾸 따라하고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 자, 갑니다. 전류가 없으면 전압가는 뭐분의 P? V분의 P. 가르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야. 이때는 삼상이다 할지라도 루삽 안 들어갑니다. 물론 이 문제는 단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들어갑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무유도성 부합니다라는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무유도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역류를 1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사인은 0이야. 그러면 탄젠트란 놈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될 건데 얘가 1이고 얘가 0이니까 1분의 0은 0이잖아. 그럼 어차피 얘는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V분의 P에다가 R만 넣어주면 우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 집 전압은 몇 볼트야? 100볼트. 플러스 그 다음에 V분의 P인데 우리 집 전압 마찬가지 100볼트로 했으니까 그대로 100볼트. P 값은 얼마 나왔습니까? 3kW야. 3kW니까 3000이라는 얘기잖아. 3000. 그다음 곱하기 저항값을 넣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하고서 0.15 하고 넣어주면 안 돼. 왜? 한 줄 값이 0.15라고 나왔으니까 단상 2선식은 두 선이 돼 있으니까 더블로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때는 0.1에 1호에 더블이니까 0.3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지라도 대략적으로 9는 나올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값은 109V가 될 건데요. 즉 109란 놈이 없잖아.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근사값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봤을 때 1번에 100이고 2번에 110이니까 바로 근사값을 했을 때 답은 나번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너가 전압강을 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우리 23번 문제 갑니다. 23번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맞힐 수 있는 사람. 혹시 틀렸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틀리신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해외에서 사시는 분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뭘.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송전전압 밑줄 쫙 송전전압.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송전전압은 누구 있습니까? 첫 번째가 그렇지요. 154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케이 345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뎁다크다는 바로 누가 있어? 765까지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송전전압인데 우리는 요거를 특고압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초고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특고압이라는 용어만 있지 초고압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우리는 약속을 했어. 야, 송전솔로 들어가는 전압은 지금부터 초고압으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54, 345, 765는 다 초고압 솔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압 송전솔로가 될 건데 여기서는 바로 누가 있냐면 3번에 보시면 345kV가 나와 있으니까 답은 3번 하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은 답 3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24번은 뭐 저 앞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가 될 거예요. 뭐라고 나왔었냐면 제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몇 %에 해당하는 직렬 리액터 밑줄 쫙 직렬 리액터. 우리 직렬 리액터는 바로 몇 고조파 제거하기 위한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죠?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렬로 넣어주는 건데 그죠? 이론적으로 몇 프로야? 4%. 그것도만 실질적으로 몇 프로야? 6%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콘덴서 용량이 150kVA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직렬 리액터 최소 용량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최소니까 그때는 얼마? 4% 잡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4 내지 6% 잡았을 때 이론상은 4지만 실질적으로는 5 내지 6% 잡아줘요.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간 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24번에서 바로 답 몇 번이 되겠다? 그렇죠. 나번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니, 왜 도대체 6%가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4%가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막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로 5고조파니까요. 주파수가 5배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메가 L이 되는 거야. 그러면 콘덴서도 마찬가지 5고조파에 대해 잡아줄 거니까 5오메가 C분의 1. 이게 바로 기본 와꾸식이 되겠습니다. 기본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5오메가 L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오메가 L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5는 넘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힘들겠지만 넘겨보면 오메가 L이란 놈은 얘는 다시 간다면 25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콘덴서 용량에 25분의 1만 넣어주면 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4%입니다. 이게 4%를 의미하는 거예요. 0.04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여유 계수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2%를 항상 더 잡아준다고. 그래서 6% 잡아줍니다. 여기서 솔직히 5대 6%라고 돼 있지만 절대 안 그래. 이거는 필기에서 그러는 거지, 실기가 무조건 6%야. 무조건 6%. 그래서 6%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필기 수업할 때 항상 뭐라 했냐면, 오고조파 5%라고 했는데 요즘은 오고조파 6%야.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 2번, 나번입니다. 라고 제가 잡아드렸고요. 자, 앞으로 등에서 25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25번. 변전소에 사용되는 조상설비 밑줄 칩니다. 조상설비 밑줄 쳐놓고요. 지상용, 동그라미 칩니다. 지상용으로 사용되는 조상설비는 해서요. 우리 그 전에 여러분들 하나 알고 가야 되겠어. 뭘 알고 가냐면 조상설비가 뭔지를 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조상설비가 뭐야? 대부분 우리 수강생들이 내가 물어보잖아. 야, 조상설비가 뭐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어보잖아. 그러면, 뭐, 역류를 개선해갖고요. 뭐, 이것도 해보고, 뭐,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돼. 간단히. 뭐야? 상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설비란 얘기야. 그러면 상의 위치를 조정할 때는 내가 쓰는 건 그대로 쓰면서 그때 발생한 헛되이 쓰는 무효분을 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로축을 조정하는 거야, 무효분. 그래서 무효분을 조정해서 역류를 개선하는 설비를 조상설비라고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됐다 좋은 놈이 하나 있었어. 바로 누구야? 동기 조상이라는 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병렬로다가 콘덴서를 설치하니까 이 놈은 전력용 콘덴서 또는 우리가 병렬 콘덴서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냥 C라고 그냥 적어 놓을게요. 병렬 콘덴서. 아니면 직렬로다가 콘덴서를 설치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직렬 콘덴서라 하는 거고,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병렬로다가 리액터를 설치해. 이게 바로 병렬 리액터가 되는 거야. 또는 불로 리액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동기 조상이라는 놈은 무부하로 운전되는 동기 전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류를 개선 설비가 되는데, 얘는 빠르게 느리게 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상과 지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한다면 병렬 콘덴서 C니까 쉥생숑, 얘는 뭐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빠르게만 할 수 있어요. 진상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요놈도 C니까 쉥생숑, 뭐만 할 수 있어? 빠르게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L이라는 놈은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느리다의 니은이라 했잖아. 느리다. 그래서 요 놈은 무조건 어때? 느려. 지상을 공급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지상용으로 쓰는 게 누구니? 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 놈이 답이 될 거란 얘기야. 일단은. 그죠? 자, 근데 나왔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 요 놈은 빠르게 느리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적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연속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한다면 얘네들은 하나씩밖에 못하니까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바로 계단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놈은 시송전 또는 시충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송전이 어떤 방식이다? 가능한 방식입니다 라고 본다면 이놈들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야. 없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한눈에 딱 보더라도 누가 좋은지 나오죠. 이놈이 훨씬 좋은 놈이야.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는 얘를 기준 잡아놓고 얘와 얘를 내지는 얘와 얘를 내지는 얘와 얘를 비교를 한단 말이지. 알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지상용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병렬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거 바로 1번 불로 리액터, 병렬 리액터 1번하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26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26번에서는 뭘 물어하냐면 정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 전류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밑줄 쳐 정해진 시간. 우리 전에는 뭐가 있었어? 순환시성 계정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순간적으로 즉시 동작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 놈은 어떻게 동작합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다 동작하잖아. 정해진. 그러니까 정자가 들어가면 바로 누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바로 정한시성 계정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정한시성. 그래서 정한시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답이 바로 나번이 되겠다라고 우리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순환시성입니다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순간적으로 동작하니까 즉시 동작합니다 라고 들어가면 순환시를 찍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환시성 계정기는 어떻게 동작합니까? 하면 반자가 들어갔으니까 누굴 찍어야 돼? 반대로 동작하는 거. 전류가 커지면 시간은 짧아지고 전류가 작으면 시간은 길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반환시, 정한시성 계정기가 있었죠. 즉 반정한시 계정기가 있습니다. 요 놈은 무조건 시험장에서 누구 찍으라고 그랬어? 그렇지. 긴 놈을 찍어. 긴 놈.
이놈이 라번에 주로 나와요. 라번에. 그래서 요 놈은 다른 애들은 한 줄만 나오는데 얘는 두 줄로 나와. 그래서 긴 놈이 무조건 답이다 라고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즉 전류가 작은 구간에선 반환식 특성을 갖고 전류가 어느 정도 커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동작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정한 시계전기 벌써 나와 있고요. 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문제 가볼게요. 27번에서는 배전 방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뱅킹 방식 동그라미 빵 쳐놓으시고 뱅킹. 우리 뱅킹이 뭐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뱅킹이 뭐야? 은행이야, 은행. 은행은 어디에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농어촌에 많겠어? 도시에 많겠어? 당연히 도시에 많지. 그럼 도시에 많다는 얘기는 부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밀집된 시가지란 얘기야. 그래서 요 놈은 어디에 써야 돼? 부하가 밀집된 시가지에 쓰는 방식이다. 근데 왜 은행이에요? 왜 은행일까?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은행은 어때요? 은행이 뭐 하는 곳이야? 내가 이제 대부분 수업하면서 물어봐요. 야, 은행이 뭐 하는 곳이야? 하면은 딱 정확히 바늘이 딱 나와줘. 아주 순수한 사람들은 저축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좀 때가 탄 사람들은 대출을 받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대출과 저축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은행이잖아. 돈이 많은 사람은 넣어놓을 거고 부족한 사람은 빌려가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부하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부하를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 부하를 안 쓰면 전력이 남으니까 부하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빌려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뱅킹처럼 즉 부하의 융통성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점은 있었죠.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 유식한 표, 그 누구나 다 아는 캐스케이딩 표현, 뭐 이런 거 다 알지. 누구나 다 알잖아. 그 좀 이렇게 유식한 표현 있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싹쓸이 현상이라고 하죠. 물론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렇게 고급 단어를 적으시면 답을 안 줍니다. 이게 실기도 나왔거든. 근데 이런 고급 단어를 싹쓸이 현상 이렇게 적잖아. 점수 안 줘. 왜? 채점한 사람이 딱 보고서 이거 무슨 얘기야? 난 못 듣는 얘기인데 점수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캐스케이딩이라는 표현. 그죠? 캐스케이딩 알고 있잖아? 캐스케이딩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합선의 고장으로 인해서 건조나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을 우리 싹쓸이 현상,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구분표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 놈은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여기서는 부하가 밀집된 C가지에서 적당합니다 라고 있기 때문에 27번은 답을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28번 문제 가볼게요. 28번 보시게 되면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력적으로 안 했으니까. 유효낙차가 40% 저하되면 수차 효율이 20% 저하된다고 할 경우에 이때의 출력은 원래의 약 몇 %입니까? 무슨 얘기야? 유효낙차가 변했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되니? 즉 출력과 유효낙차와의 관계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있었냐면 회전수, 유량, 그 다음에 출력, 유효낙차 요 네 마리의 관계를 보면 다 2분의 1승에 비례했는데 단 출력만 2분의 3승에 비례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8번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부터 기억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출력을 P1이라 하고 나중에 출력을 P2로 한다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 낙차를 H1이라 하고요, 나중에 낙차를 H2라 했을 때 이 낙차 변화율에 2분의 3승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효율이 20%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 수차에서 발전기 출력 기본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P는 그죠? Q, H, 이타 하고 들어가죠. 이타. 즉 효율이란 놈이, 요 놈이 높아지게 되면 높아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야. 출력도 관계가 있어. 즉 비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0% 떨어졌으니까 효율까지도 이렇게 잡아주고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낙차가 100으로 봤을 때 그때 출력이 100이었단 말이지. 근데 낙차가 40% 감소했으니까 얼마야? 0.6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때 출력은 얼마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 공식에서 그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자, 그럼 위의 식에다가 한번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2를 구하는 거야. 낙차가 변했을 때. 그러면 제일 처음에를 얼마로 잡았어? 100으로 잡았어. 그 다음에 나중에는 40% 감소했으니까 60%만 남았다는 얘기잖아. 요 놈의 2분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효율이 20% 떨어집니다 했으니까 20% 떨어졌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0.2
8이 된 거네. 0.8 효율은. 그죠? 효율이 20%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6에, 이랬을 때의 P1 값과 같다. 처음의 출력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따지시게 되면 나중 출력은 처음 출력의 몇 %야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두드려 박으면 대략 한 37.2%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37%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알고 가야지만이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버려도 관계는 없어요. 버려도 뭐 큰 문제는 안 돼요. 다음에 29번 문제 갑니다. 29번 보시게 되면 전력용 퓨즈 밑줄 빡 치겠습니다. 전력용 퓨즈 주로 어떤 전류 차단 목적으로 씁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전력용 퓨즈는 뭐 파워 퓨즈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절대 약호를 적을 때 소문자로 적지 않아. 왜? 소문자로 적으면 그건 역률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파워 퓨즈는 항상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주는데요. 이 파워 퓨즈가 바로 누구 대신 쓸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 차단기 대용으로 쓰는 놈이 되겠습니다. 차단기 대용으로 쓰는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을 갖다가 파워퓨즈 쓰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수전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얘기야. 수전용량이 1000kW를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무조건 차단기 써야 돼. 근데 1000kW 밑에 안 돼. 그러면 간이수전 설비가 되거든. 간이수전 설비는 우리가 파워퓨즈를 메인 퓨즈로 써도 관련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차단기 역할이 뭐냐 이거야. 차단기는 부하가 없는 무부하 전류 차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큰 무슨 전류도 부하 전류도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바로 무슨 전류도 그렇죠. 고장 전류도 뭐 할 수 있다? 차단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알려줄까? 뭐가 있냐면 S로 끝나는 게 있고 B로 끝나는 게 있어.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S로 끝나는 건 스위치야. 말 그대로 개폐기.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것만 할게. 이게 스위치 개폐기가 되는 거야. 근데 B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브레이커라는 얘기야. 브레이커. 차단기란 얘기야. 즉 열고 닫고 할 때 서로를 접속 뭐 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열고 닫고 할 때 아크가 발생하잖아. 그 아크를 끊을 수 있는 장치 우리는 소호장치라는데 그 소호장치가 있으면 브레이커, 없으면 스위치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폐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고장전류 같은 경우는 아크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차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장은 어떤 고장을 말할까? 그렇죠. 바로 작은 사고, 자주 발생하는 지락사고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단락사고도 있겠잖아.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무슨 전류까지도 단락전류까지도 차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워퓨즈는 차단기 대용으로 쓰는 건데 결론은 어디 전류까지? 단락 전류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전류 답은 나번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은 답 나번이 될 거고요. 자, 하나 넘어가서 이번에 3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30번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뭐라고 나왔냐면 장거리 송전솔로 4단 자정수 중 ABCD 중 일반식을 잘못 표기한 게 뭡니까 했는데 우리 장거리면 바로 쌍곡선 함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퍼브릭 코사인, 하이퍼브릭 사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파 방정식을 먼저 세워볼까요? 그러면은 ES, IS 그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됐나 그래서 A, B, C, D로 가는 거야. 그래서 A에다가 B에다가 C에다가 D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SIS A, B, C, D. 우리 중거리 때는 무조건 이렇게 외우자고 배웠었잖아. 이렇게 될 건데 쌍곡선 함수가 들어가니까 이때 바로 누가 들어갑니까? 하이퍼브릭 코사인. 그죠? 그래서 감마 L이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ER이 될 거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B에도 마찬가지 하이퍼브릭 사인이 들어갑니다. 이번엔. 그래서 감마 L이 들어가고요. IR이 따라 들어가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하이퍼브릭 코사인, 하이퍼브릭 사인이 들어가는데 이때 A와 D는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A 값은 항상 얼마가 나와요? D하고 똑같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바로 하이퍼브릭 코사인 감마 L인데 감마가 뭐야? 전파정수잖아. 그래서 전파정수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레드 한 다음에 ZY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와 D는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해 보자고. 이때 B는 항상 먼피던스 개념, 임피던스 개념. 얘가 임피던스가 들어가는 거야. C는 누구 개념이야?
어드미턴스 개념이야. 그래서 임피던스의 역수인 바로 Z분의 1꼴로 들어갈 건데요. 벌써 이러면 답이 다 나온 거야.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한번. 그러면 만약에 B 값을 따져보러 한다면 우리는 누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바로 장거리에서는 특성 임피던스라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성 임피던스 Z0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보릭 사인의 감마 L인데 감마 값이 누구야? ZY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하나 더 알고 있잖아. 뭘 알고 있어? 파동 임피던스라는 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 그죠? 러드 하기를 뭐분의 Y? 아니 Y분의 Z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 장거리에서 이렇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C 값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C란 놈은 파동 임피던스 Z0분의 1하고 어드미턴스 개념이니까 역수로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다 마찬가지 하이퍼브릭 사인에다가 전파전수 감마값 ZY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Z값이 루트 Y분의 Z니까 얘는 반대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반대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때 누가 들어가야 돼? 러드 한 다음에 Z분의 Y 거꾸로 들어가야 되겠지. 역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잘못 표기된 거 있는데 일단 1번이나 4번은 건드리면 안 돼. 왜? A와 D 값이 똑같이 나와 있잖아. 하이퍼브릭 코사인 루트 ZY 똑같습니다. 그러면 2번이나 3번이 틀렸을 건데 2번을 보시게 되면 Y분의 Z로 들어가면 돼. 그죠? 근데 C는 역수니까 Z분의 Y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Z분의 Y로 들어갔어? 아니잖아. Y분의 Z로 들어갔잖아. 그래서 여기서 바로 몇 번이 틀렸다는 얘기? 3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었으면 2번 내지는 3번을 찍었을 거란 얘기야. 50% 확률로. 왜 그러냐면 A와 D는 항상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손 댈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2번이나 3번을 댔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는 1번 찍었는데 난 4번 찍었는데 그러면은 아직 안 늦었어요. 그 옆에 그 제거제빵으로 빨리 가셔갖고 빵 만드는 기술을 빨리 익히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우리 수강생들은 2번 아니면 3번이 틀리지 않았을까? 라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좀 뛰어나신 분들은 바로 맞췄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30번을 이렇게 할 건데 뭐 틀려도 큰 지장은 없어요, 솔직히. 자, 31번 들어갑니다. 31번에서는 3상입니다. 3상에 동그라미 빵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전설로에서 대지 정전 용량은 CS이고 성과 정전 용량을 CM이라 할 때 작용 정전 용량 밑줄 쫙 작용 정전 용량 CN으로 줬네요. 일단 여기서 보면 조건이 3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용 정전 용량을 CN이라 했을 때 항상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얘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그 10에 R분의 D가 있다면 0.0 2413 그죠? 0.02413 이 놈을 로그 10 R분의 D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지가 얼마야 선간이 얼마야 나온다면 대지 플러스 선간의 몇 배? 오케이 3배 3, 4이니까 무조건 3배입니다. 그래서 대지 플러스 선간에다 몇 배? 3배 하고 들어가는 거지. 아니 그럼 선생님 만약에 단상이면 어떡할 거예요? 단상이면 단상 이선식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마찬가지 대지 플러스 성간에 몇 배? 2배 하고 따라 들어가야 돼 이때는. 알겠죠?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할 때도 3, 4이면 성간에 3배 단상이면 성간에 2배 이것만 떠올려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은 답을 3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답 3번. 참고적으로 더 얘기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용 정전 용량은 무슨 전류 계산할 때 쓴다고 그랬어? 바로 그렇지. C를 통하는 충전 전류 계산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CS 즉 대지 정전 용량이야. 이놈은 무슨 전류 계산할 때? 땅으로 흐르는 비접지 지하 전류 계산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이네들 전류들은 다 빠른 전류야 느린 전류야? C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빠른 전류가 되는 겁니다. 빠른 전류, 진상 전류. 느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단락 전류. 우리 전류에서 나오는 건 단락 전류 딱 하나만 느립니다. 나머지 다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은 답을 3번 하고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2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속전설로 뇌해 방지와 관계 없는 것 되는데 뇌해 방지와 관계 없는 거 누가 했을까? 뇌해 방지. 그렇죠. 1번에 보면 바로 뭐가 있어? 댐퍼가 있지, 댐퍼. 댐퍼는 바로 원동 방지, 진동 방지가 되는 거지 뇌에 대한 방어 대책이 아닙니다.
다음에 33번 문제 갑니다. 이것도 중성점 접지에 대한 얘기가 될 건데요. 소호 레이터 접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 소호시켰다고 하잖아. 소호. 우리가 이걸 갖다가 PC 접지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PC 접지. 소호시켰다는 얘기인데 누굴 잡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바로 지락전류를 잡았다는 얘기야. 지락전류를 최소로 소호시켰다는 얘기야. L과 C의 병렬 공진. 그래서 이때는 지락전류가 작아지니까 통신선에 대한 먼장애도 유도장애도 작아지는 거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도장애는 얘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작으면 얘도 당연히 작다야. 그래서 항상 얘는 작은데 커, 얘가 큰데 작아. 뭐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틀린 거야. 무조건.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작다 돼 있으니까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될 건데 소호 레이터는 상당히 비싼 접지를 했잖아. 그래서 안정도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선택 지락 계정기 동작이 쉽다. 다시 말하자면 뭐야? SGR 선택 접지 계정기 지락 계정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 놈이 작동이 쉽다는 얘기는 동작이 확실하게 잘 작동한다는 얘기인데 누구에 대한 얘기야? 바로 지락 전류가 최대인 직접 접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틀렸냐면 4번이 틀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33번은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34번 얘기 들어갑니다. 34번 보시게 되면 삼상 3선식이고요. 배전선로에 역률이 0.8인 삼상평행부하 40kW를 연결했을 때 전압 강한은 하고 물어봤어. 단 부하의 전압은 200V, 전선 1조 저항값은 0.25ohm이고 리액턴스는 무시합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이 조건을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전압 강한은 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압 강한 구하라는 얘기인데 전압 강한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지금은 봤더니 전류가 있어요 없어요? 전류 없잖아. 그러면 전력값이 나왔으니까 바로 뭐분의 P야? V분의 P 가려고 뭐 플러스 R 플러스 X2의 탄젠트 세타. 3상이니까 앞에 뭐 3? 루트 3하고 또 떨어진 사람 있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얘는 루트 3 안 들어가요. 3상이라 했지만 전류 I가 들어갈 때만 루트 3이 들어간다 그랬지 전류가 없으면 안 들어간단 말이야. 왜? 벌써 나가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리액턴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날려버리래. 얘는 필요 없대. 그럼 요것만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갑니다. 우리 집 전압은 200V라고 줘줬고요. 그 다음에 전력은 40kW니까 4만 와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값이 얼마라고 한 거예요? 저항값이 0.02가 되겠습니다. 한 조니까요. 0.0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눈으로 보더라도 뭐 띵띵 날아가니까 4자가 들어가야 답이겠네. 그죠? 그래서 4V가 되겠다. 답은 3번 하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35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35번에서는 분기 회로용으로 개폐기 및 자동 차단기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건 뭡니까? 1번 기중 차단기, 2번 징용 차단기, 3번 전륜용 퓨즈. 얘들은 다 개폐 장치 중인데 차단기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배선용 차단기다라고 나왔는데 이 배선용 차단기가 분기회로용 개폐기입니다. 분기회로용. 거기다가 또 누구까지 잡아요? 과전류까지도 잡아줄 수 있잖아. 과전류. 그죠? 과전류까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하시는 게 맞겠고요. 다음에 36번 문제 갑니다. 36번에서는 교류조합 배전 방식에서 밸런서 밑줄 쫙 칩니다. 밸런서. 우리 밸런서가 뭐야? 밸런스를 맞춰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띠뚱띠뚱 그죠? 우리가 두 줄을 탄다면 띠뚱 될 필요가 없어. 근데 세 줄이 있으면 가운데 중성선을 끼고 양쪽이 띠뚱띠뚱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했을 때 바로 단상 3선식에서의 전압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조합 밸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상 3선식 답 2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37번은 화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뭐 상식이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로에서 흡수율량이 가장 큰 것은 뭡니까? 1번 수냉벽, 2번 과열기, 3번 절탄기, 4번 공기 예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스렌지에다가 물을 떠갖고 이렇게 냄비에다 올려놨단 말이야. 그 가스에서 나오는 불이 100% 다 전달이 될까요? 아니죠. 막 옆으로 새 나가고 막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다 쓰는 게 뭐야? 뭐지? 그래서 뭐 쓰죠? 우리 요즘에 가스렌지 대신 뭐 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기 인버터, 그거 쓰잖아. 인버터 쓰잖아. 그 인버터를 왜 쓰겠어, 우리가. 그죠? 그건 꼭 철로 된 거 올려놔야지만은 히스테리시스손, 손실이 발생하면서 그 손실을 갖다 열 손실로 바꿔갖고 대표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준 건데, 우리 보일러를 보자고요. 보일러를 봤을 때, 그 전에 하나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빈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으면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그죠? 근데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불을 떼니까 타버릴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보호하는 차원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물을 또 그 열을 갖다가 다 흡수해서 100% 때우기 위해서 옆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순행벽을 설치해. 이게 뭐 워터 튜브라고 그래갖고 순행벽을 딱 설치해. 그러면 벽도 보호하고 그 다음 어차피 끓일 물인데 옆에 순행벽에서 한 번 더 데펴져서 올라가니까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행벽에서의 흡수율량이 대략 50%, 이 정도 됩니다.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가 바로 어디냐면 과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그 다음에가 과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절탄기,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 이 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흡수율량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순행벽이 되기 때문에 답 1번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8번 문제 갑니다. 38번 문제에서는 단상승합기 한 대를 사용해서 승합할 경우에 승합전의 전압을 E1이라 하면 승합 후의 전압 E2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요걸 좀 그림을 좀 쉽게 그려볼게요. 승합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직렬권선이 있겠고 블록권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측이 요만큼을 원래 보낼 건데 2차 측에서는 이만큼이 승합돼서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여기 권수에 대한 전압, 즉 블록원선에 대한 권수 전압을 E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이제 E2로 합니다. 지금 주어진 대로. 그 다음에 승합 전의 전압이 E1이 되고 승합 후의 전압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야? E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걸 물어봤잖아. 그죠? 그럼 한번 요거 구해볼게요. 우리 요거 구하기 전에 권수비를 갖다가 스몰 n으로 놨을 때 권수비는 어떻게 구할 거야? 무조건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권수비를 구할 수도 있는데 권수는 2차 측 권수는 이게 전체 권수잖아. 그죠? 그럼 이게 권선 전압이 똑같은 거니까 밑에는 E1 플러스 E2분의 위에는 요거에 대한 건 E1 요거에 대한 거니까 E1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E1. 그죠? 여기서 나는 E2 전압이 얼마니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요거하고 뒤집으면서 얘네도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신다면 E2라는 놈은 E1이라는 놈이 곱해져 있고요. 여기에 가려고. 요 놈은 E1분의 스몰 E1 플러스 스몰 E2가 되겠죠. 자, 요거 다시 바꿔볼게. 그러면 E1에다 가려고 약분하니까 1이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E1분의 E2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게 예전에는 계산 문제만 나왔는데 요즘에는 두 가지 문제가 나와. 공식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원래 우리 집 전압 플러스 200 플러스 200 하면은 무조건 이 전압이야. 거의 답이야. 근데 만약에 이처럼 공식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밑에가 E1, 위에가 E2니까 E1분의 E2. 요것만 제가 연습하라 했잖아. 항상. E1분의 E2. 요것만 있으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바로 3번 하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39번 문제 가볼게요. 39번은 뭐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삼상용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이 있으니까 일단 삼상이니까 루스함이 들어갈 거야.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될 건데 전격 차단 용량이니까 전격 차단 전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1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1번은 전격 차단 용량이 아니라 전격 용량인 거야. 전격 용량. 왜? 전격 전류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끝으로 40번 문제 갑니다. 이건 저한테 기사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가 되는데요. 18년도에 똑같이 기사 3회 때 나왔나 그랬을 겁니다.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 단락 밑줄 쫙 칩니다. 2차 측 단락. 우리 변류기가 CT가 될 건데 얘를 갖다가 우리말로 한다면 계기용 변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전기나 기기에 쓰려고 전류를 변성하는 기기다라고 했는데 계전기나 기기에 쓰려고 2차 측을 무조건 전류를 몇 암페어 이하로 5암페어 이하로 변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는 다운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안 돼. 그죠? 그러면 점검할 때 점검 시 또는 뭐 수리 시 같은 얘기야. 점검 시 문제가 되는 건 전압이 될 건데 전압이 0인 상태에서 점검할 때도 있고
무한대로 놓고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태가 좋겠어? 0이 좋겠지, 0. 그죠? 전압이 0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개방이야, 단락이야? 어떤 분들이 또 지금 또 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방이 아니야. 개방하면 안 되고 전류는 개방해야 0이 되지만 전압은 연결을 해야, 즉 단락을 해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측의 저렴보를 위해서 무조건 2차 측은 뭐합니까? 단락을 합니다. 2차 측의 저렴보를 위해서. 그래서 2차 측의 저렴보 답은 몇 번? 나번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회 18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같이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3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